네, 목요일의 고정 코너 민심은 천심입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인사이드 K 연구소장이시죠. 배종찬 소장 모셨고요. 오늘은 방송인 노정유 씨가 급한 사정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경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네,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죠?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곳곳에서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추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지지율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개의 방송사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물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MBC는 7일부터 8일, 7일 8일 실시한 조사 결과이고요. MBC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KBS 한국 리서치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BS는 지난 7일, 8일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지지율 말씀드릴 때 날짜까지 다 말씀드리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MBC는 긍정평가 33.4%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긍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MBC 33.4%, KBS 30.1%, SBS가 28.7%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일 낮은 건 28.7, 제일 높은 건 33.4.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MBC가 전용기 탑승이 배제됐다. 그러니까 이상한데요. MBC가 네.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SBS가 28.7이니까 SBS가 뭔가 조치됐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출국할 때는 MBC를 배제하고 귀국할 때는 또 SBS를 배제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런 얘기가 서글프기만 합니다. 이경 부대변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계속 좀 떨어지죠. 지금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긍정 지지층이 30% 그래도 초중반까지 유지를 하다가 요즘에는 20%대까지 떨어지는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대통령을 그 전에 투표를 했던 분들조차도 등을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손가락을 자르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등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 돌리셨던 분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런데 지금 지지율 추세가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 정책을 뭐 했다 이것보다도 태도에서 정말 많이 실망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 되게 상당히 많이 외치셨잖아요. 취임식에 35번, 경충사에서 33번, 이번에 유엔에서도 21번이나 네. 외쳤는데 본인이 외쳤던 자유.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지금 점점점 2022년도에 자유가 사라지는 모습, 고등학생의 카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억압하고 제약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참사로. 그런데 11월 7일 날 대통령의 모 행사에서 정말로 엄지척을 하면서 두 손을 번쩍 들었던 사진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대통령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가, 본인은 애도한다고 형식만 갖춘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태도 면에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이 지지율로 좀 나타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배 소장님 전문가로 보실 때 지금 중요한 계기잖아요. 6개월, 네, 또 1년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지율 추세는 역대 정권하고 비교해도 그렇고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할까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이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오늘은 또 이경 대변인이 나오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말을 줄이려고 그러는데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다 전혀. 왜냐하면 지금 심지어는 지지층도 외면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대응에 대한 주문도 있고 이것이 이제 여론으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 방송 3사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송사 MBC도 그중에 한 방송사이고요. 그런데 그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앞으로 국정운영 스타일을 어떻게 해나가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대통령 국정수행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과연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계속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제가 대통령 입장에서 좀 반론을 제기해 보면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매일처럼 조문을 했고 그다음에 3일이었죠. 11월 4일이었네요. 불교, 5일에는 개신교, 6일에는 천주교
뭐 연쇄적으로 방문했고요. 그것도 각각 2번씩 방문하기도 합니다. 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염수정 추기경, 전순태 대주교 2분을 만났고 이런 거는 좀 국민들 마음으로 다가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어느 분이 답해 주시고 짧게만 말씀드리고 네. 이경 대변인께 돌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험은 수학 시험입니다. 아, 수학 시험. 네, 네. 수학 이 문제 풀이집을 풀어야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데 계속 국어책을 봅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국어책을 봅니다. 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네. 엉뚱하다는 네, 예. 알겠습니다. 참사를 당하신 희생당하신 분들 애도한다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우리 언론에서 156명이 그렇게 길 한복판에서 압사로 돌아가셨어요.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얼굴 아나요? 우리 언론에서요? 이름 아나요? 그럼 가족들이 전부 다 비공개로 하기를 원했었나요? 아닙니다. 외신을 통해서는 그 자기 자식들의 얼굴을 공개가 되고요. 부모들이 그 친구, 지인들이 와서 이거를 같이 외신 기자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원역 1번 출구에 가보면 외국인 희생자들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도 못하게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국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현장에 분향소를 가기로 한다면 전국에 있는 분향소에 모두 다 위패라든지 사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국가 분향소에는 그런 것을 해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러면 유가족들하고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러면 허락한 유가족의 하나에서는 가족의 사진. 이거 우리가 위로 그러니까 그 애도의 마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했습니까? 사고 희생자라는 표지랑 글씨가 있고요. 국가꽃 앞에서 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경 제가 부대변인. 그러면 네. 이거 외신에서요. 제가 외신을 통해서 희생당한 분들 중에서 6분 정도 사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사연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김동규 18살입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그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옷을 사주던 학생이었습니다. 내년에 꼭 취업을 해서 할머니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이태원에 가는 그에게 사람이 많으면 집에 바로 오라고 했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 그 이런 희생자의 얘기군요. 네. 이런 사연이 네네, 하나하나 맞아. 알려지고 그만큼만 들어도 지금 감정이 잡히니까. 이런 사연이 하나하나 전해지고 이런 어린 학생들의 얼굴이 만약에 알려지면요. 국민들이 분노가 훨씬 더 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특수본에서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만 되어 있냐면요. 용산경찰서 그리고 용산 소방서장까지만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눌러지겠지. 라는 것으로 그 학생들의 모습도 그 어린 학생들의 사연도 유가족들을 그리고 또 유가족들을 한 곳에 모이지 말게 하라는 경찰 지침서가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사, 애도 사진도 없는 곳에 쇼만 했다라고 쇼라고 생각합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근거가 사진이나 이런 거였고 그렇겠네. 세월호처럼 우리 고등학생들 얼굴을 쭉 보면 그것만 보고도 너무 죄스럽고 그것만 보고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번도 다 젊은이들이니까 얼마나 그 영정 속의 모습이 다 맑고 정말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뭐 긴 이야기를 네. 덧붙이지 않더라도 기본과 핵심은 유가족들에게 묻는 것이 우선이겠죠. 유가족들에게 그렇죠. 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거나 관련 내용들의 명단 또 사진 처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게 기본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경 부대변인 말씀처럼 뭐 우린 싫다. 그냥 네. 잊혀지고 싶다면 존중하고 빼고 아니다. 우리 애를 누가 오래 기억해주면 좋겠다 하면 또 들어오고 이러자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전해들은 유가족의 네네.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럼요. 10대, 그 네, 20대 그럼요. 초중반 아이들이 내 곁을 어느 날 갑자기 용돈 5만 원 받아가지고 그 현장에 갔는데 떠났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전해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다시는 이 일이 이대로 묻히면은 또 우리 아이들 같은 사고가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말라는 지금 현재 5년 안에 정권에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안전대책 수립 처음부터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네.
문제가 터졌고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푸는 것도 여야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립니다. 네, 이와 그렇습니다. 관련한 여론의 움직임, 민심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취지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응에 대한 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책임이 있느냐,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네. 제가 방송 3사의 내용을 다 소개는 안 해드리더라도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의 대응이 적절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응은 참사 이후의 대응이 그렇습니다. 네, 높고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책임자의 범위 부분인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고 조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절반 이상 되는 지금 방송 3사의 결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상민 장관 사태가 벌써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꽤 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용산경찰서장이나 또 용산소방서장 특히 이제 용산소방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참사가 빚어졌지만 그래도 직접 현장에 나와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 지금 도저히 입건된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입건이라는 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론들이 많은 상황인데 근데 이경 대변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론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없어요. 우선은 그 책임자 범위 우리가 네. 지금 제가 아무래도 대변인실 민주당 대변인실에 있기 때문에 뭐 총리다 뭐 이상민 장관이다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잘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넌 민주당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짧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용산 서방서장 말씀을 해주셨죠. 이분이 이날 비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실치상사예요. 비번인 날 그렇게 가서 혼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혼자 했거든요. 손 떨면서 그렇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지금 특수본 윤석열 정권의 특수본에서는 당신은 피의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태원 그 옆에 해밀턴 호텔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대표이사가 압수수색 그것도 불법 건축물 건축법 위반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법 위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냐? 아닙니다. 그래서 묻고 있죠. 112에다가 190건의 신고가 돼 있었는데 기동대가 지금 81개 중에서 5개의 기동대가 그때 당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출동되지 않았었냐? 용산파출소, 용산서 기동대 요청을 했는데 누가 이것을 거부했느냐. 그리고 마약 수사한다고 이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137명의 경찰이 있었는데 왜 129명은 사복이었었느냐. 그리고 국민안정,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은 왜 10만 명 이상이 모인다고 했었는데 왜 30여 명밖에 배치가 되지 않았었느냐. 그건 원래 파출소 인원만 있었던 거죠. 그럼요. 다른 근데 왜? 기동대가 온 건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죠. 기동대 네.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요. 3개 기동대 이상이 여기에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안 했느냐. 대통령은 11시 1분에 인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지시했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지시했느냐가 지금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지시 받은 사람도 중요하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찰 지휘망 무선통신망 그리고 경찰 경비망 무선통신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못다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유튜브 후토크를 통해서 두 분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청취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쓰셨습니다. 원인 규명 안 하면 또 일어납니다. 하고 또 죽는다 이 말입니다. 구어체를 써주셨네요. 절박한 호소 같습니다.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분과 만나실 분들은 오창익의 뉴스 공감 유튜브로 건너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유튜브로 후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다음에 배종렬 죄송합니다. 배종찬 인사이드K 연구소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 아는 분 중에 우리 집안에 또 배종열도 있어요. 네네, 그분 예. 뭐 농민운동 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이름에- 노정열 씨가 안 계시니까 그분의 존재감이 예. 죄송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그러니까 네. 그분이 저희 친척분이신데 아, 네. 상당히 또 정열적이시고 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서 이제 이경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콕 와닿는 내용은 뭐냐면 네. 참 잘 납득이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용산경찰서장 이제는 전 서장이 네네. 됐나요? 관련 이제 CCTV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신고 전화가 계속 들어오는데
용산 경찰서장이 신속하거나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용산 경찰서장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는 않은 걸로 그렇죠. 뭐 참모라는 사람들 여러 명이 같이 먹는 그런 설렁탕집 얘기죠. 동영상의 네. 모습인데 네. 참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그래도 경찰이면은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신고 전화를 받았을 때 상당히 바쁘게 움직일 텐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네. 또 그런 상황 판단도 할 수 있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더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되지. 지금 이번 이태원 참사, 이 12구 참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우마가 없도록 또 지역과 관련돼서 그런 아픔들이 더 이상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적어도 이 범인 잡기가 아니라 원인 찾기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일자 신문에 칼럼 쓰면서 제가 생각한 열쇠말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안전, 대통령이 이제 안전을 경시했다 이런 거. 두 번째 마약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단속 때문에 일부러 기동대를 뺀 건 아닌데 마약에 신경이 가 있었던 거. 세 번째는 경비인데,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 서울청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태원 때문이 아니라 집회 때문에. 그래서 대책이 마련되고 수십 개 기동대를 잡아놓고 대통령도 존재하지 않는 대통령실 주변을 지키고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민들의 아우성, 절규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넋이 나갔다 그러나 뭐 이상한 상태인데 멀쩡한 경찰이 그전까지 이런 관리를 잘하던 경찰이 이렇게 된 이유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좀 네.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집회가 유독 더 많았는가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집회는 그러면은 그 10시 넘어서까지 집회가 있어요. 모든 집회가 8시 반에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모든 집회가 끝났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어있는 관사는 그럼 3개 기동대가 왜 거기서 지키고 있었느냐. 그리고 서초의 아크로비스타 앞에는 왜 4개 기동대가 또 돌아가면서 거기서 왜 있었느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 그 용산 경찰서 서장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서는 의문인데, 근데 그 용산 경찰서에서 그 전에 보고서로 여기 기동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청에 가면서 영문을 몰라요. 이게 왜 이 내용이 없어졌는지 영문을 모릅니다. 왜 요청이 했는데도 왜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서울청을 또 한번 포커스를 둬야 되죠. 근데 지금 특수본에서는 서울청까지는 여기서 입건되는 게 제로입니다. 서울청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 위로는 아예 안 올라가는 네네. 거고요. 그러면 서울청에서는요. 이때 세계음식문화거리가 참사 지점 바로 옆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서울청 마수대가 여기를 담당했었어요. 마약수사대. 네, 마약수사. 네, 여기는 여기서 담당했고 그 일대 녹사평역, 보강초등학교, 이태원동 일대는 다른 거 뭐 인근 용상서, 뭐 동작서 이런 데가 있는데요. 딱 그 참사 지점만 서울청 마수대가 담당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의혹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서울청까지는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대상도 아닙니다. 입건 전혀 제로입니다. 인파가 많이 모였을 때 그것에 대한 관리는 지방경찰청장하고 경찰서장의 책임이 공동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도 그렇고요. 당연히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지금 묻지 않고 있어서 현재 그렇죠. 국민들은 여기서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정조사가 여기가 1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정조사가 1위고요. 두 번째가 특검입니다. 특검. 그럼 국민들이 요건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으면은 정부에서는 그래도 듣는 신용이라도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국민적 아픔, 슬픔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국정조사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게 대통령실도 그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랬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두 분? 정략적으로 뭐를 이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분 제 얘기는 그러니까요. 우선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민주당에서는 10월 29일 날 그런 참사가 일어났어요. 29, 30, 31, 11월 1일 그러니까 달이 지나갈 때까지 민주당에서요. 정말 침묵했습니다. 논평도
최고위원들도 발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달이 지나고 11월 1일, 3일이 지난 이후에 그때서 이거 제대로 우리 좀 제대로 좀 수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112 신고 그때서야. 녹취록이 나온 다음이죠. 네, 그때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서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중대본이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본이요. 그럼 중대본 회의에서 이거를 주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통령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참사 애도 기간이라고 했을 때 그럼 국가에서는 뭐를 했었느냐?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었느냐? 그거 희생자 아니다. 사고, 사망자다. 이거 참사 아니고 이것은 그냥 사고다. 그리고 검은색 근조 리본 달지 말고 그냥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 달아라. 이것을 공지사항으로 내려놓았습니다. 행안부가 그랬죠. 아니 이거 중대본 회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누구였냐 물어봤을 때 대통령이라고 얘기했고요. 주무부서가 행안부이고 실제는 대통령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정략적으로 이거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고 애도 기간에 그럼 정부에서 고작 한 일이 이거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도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네. 또 국민들을 대표해서 어떤 부분을 더 챙겨야 하는지를 또 살피는 것이 국회의 또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아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는 것이 필요한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책임에 대해서 또 진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은 꼬리 자르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두리뭉실하거나 두루뭉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또 의문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재난에 대한 수습과 진상의 태도였고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아픔은 더 길어졌거든요. 세월호 참사는 그런 면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송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순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이제 객관적인 거 얼마만큼 이 수사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합니다. 우리가 그럼요. 관련된 네, 수사의 그럼요. 내용들을 방송을 보더라도 그렇다면 국가수사본부가 그 정도의 수사를 해내야 돼요. 네. 이것은 아주 복잡한 사안은 아닐 겁니다. 진상규명의 핵심을 짚어내는 데는. 그리고 특별수사본부 팀이라도 꾸렸다면 그건 전방위적이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은 서울경찰청이든 행정안전부든 모든 것을 다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사고와 관련해서 예방이든 수습이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경찰로만 전적으로 몰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용산구청 그리고 서울시청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비롯해서 전방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사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 처벌 등을 결정을 내야 되겠죠. 네.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이거든요. 국민들은 상당한 이 비율로 여론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빨리 물어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안 묻는지 그것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나도 가까운 그 고등학교 후배, 인간적이고 대학 개인적인 후배. 네. 관계라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인지 네.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8개월 정도가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를 그 수사를 다 끝내고 그때서야 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건지 그다음에 근데 대통령의 육성은 우리가 못 들었지만 네. 대통령 실장의 말은 들었잖아요. 뭐 일 하나 생겼다고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런 건 후진적이다. 이게 답 아니었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굳이 그것을 밝힐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네. 왜? 대통령이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되죠. 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못마땅하다. 대통령의 이 판단이. 그러면 그것이 이제 국정 지지율에 나올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도통 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후배는 선배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딸은 엄마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싹 묵살되는 거죠. 지금 이 중대한 이태원 참사의 국면에서 두 번째입니다. 네. 적어도 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누가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형사처벌이 나오면 네, 어떤 상황이 될지 주민소환도 안 되죠, 모르겠네요. 지금은. 네, 임기가 1년이 네.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은 뭘 하는 걸까요? 국민의힘은 적어도 출당이 됐든 엄중 경고가 됐든 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준석 전 대표나 김철근 정무실장의 윤리적 책임이 클까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윤리적 책임이 클까요? 비교하면 안 되죠. 아니,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예. 없죠. 네. 이경 부대변인, 웃기고 있네 메모 5글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제 씩 웃었던 거 농담하면서 그것도 상처가 됐고 웃기고 있네도 상처였던 것 같은데 아니 뭐 사적인 대화다. 뭐 잘못했다. 뭐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때 그 국회에서 질의할 때요. 지금 그 12구 이 참사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156명이 돌아가셨고요. 병상에 계신 분이 196분이십니다. 지금 아직도 병상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면 본인들이 그 전날에 있었던 것을 필담을 나눈다는 그런 얘기는 했지만 네, 100번 양보해서 개인적인 얘기라고 해도 그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데 웃기고 있는 날은 그런 얘기를 쓸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국민에 대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대해서? 국민의 희생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다음 날 또 언론에 나와서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하는 척하면서 또 눈물을 보였어요. 저는 솔직히 그것도 너무 모순적이다, 가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것인가? 너무나도 좀 끔찍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MBC 이것도 관련돼서 좀 시간이 다 돼서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전용기가 본인 자가용입니까?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내 거 비행기 타지 마? 꼭 이런 식인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 국민을 바라보는 저 자체가 이제 웃기고 있는 비슷한 것인데요. 국민 세금도 무시하는 거고요. 국민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내 돈인 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라도 국민들이 SNS 글을 올릴 거거나 게시판에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을 때 국가에서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자유조차도 허용하지 않을 것 나중에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어준 씨하고 황운하 의원한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 소장님? 저는 뭐 제 평가를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부적절한 것이고 지금 시간이 오늘은 또 이경 대변인 어렵게 보시는 게 이경 대변인께 좀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적절한 발언. 한동훈 장관이 고소고발을 참 잘하지요.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되게 참 잘합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건가 농담이고요. 우선은 저는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것은 정말 말장난이죠. 그냥 이거 근거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공익제보자의 제보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그날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계셨습니까? 이게 뭐 음모론자입니까? 그럼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그렇게 답답하면은 그 청담동 술집 문제가 아니라 마약 수사 그렇죠. 때문에 저는 지금 우선 김의겸 의원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인 거고요. 그리고 황운하 의원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경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왜 못합니까? 야당이가 질문을 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대답을 하면 될 것인데 말장난한 것이다. 그리고 저는요 솔직히 직업적 깐족거림자.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말에는 말로 갔는데 하여튼 우리 주변에 떠도는 말들이 너무 거칠고 또 거친 것도 그런데 너무 수준이 낮은 말들을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자라나는 세대 보기에도 민망한데 좋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말씀만 주시죠, 배 소장님. 저는 이런 상황 보면서 뭐 MBC가 취재진에서 배제되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한마디로 다 통일될 것 같아요. 네. 야! 짜증난다! 어휴, 네. 어마어마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반말이었습니다. 야, 짜증난다. 아니요. 그 마음이죠. 그냥 우리 마음이 그렇다. 정말 짜증나게 하지 않는 게 정치의 본령인데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